안녕하세요. 칠정례 중에서 지금 6번째, 서건동진 급하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제대선지식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건동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급하해동. 급하해동은 여기서 급은 어디 이렇게 이 표시라고 보시면 돼요. 물결 표시. 그래서 급하해동, 그러니까 서건동진은 인도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중국으로, 동진으로, 서건 쪽에서 동쪽의 진 쪽으로, 그러니까 진방으로. 그래서 그 뜻은 인도에서 중국이라는 뜻이고, 실크로드를 타고 이렇게 중국으로 왔다라고 하는 뜻이고, 거기서 급하해동이라는 거는 거기서 또다시 해동, 바레만의 동쪽, 예전에 우리를 다 해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전에 발해 부를 때 해동성국 이런 표현 아마 교과서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뭐 그런가 싶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 이런 때 들어보면 이제 아련히 떠오르죠. 옛날에 맞다, 한두 번 들어본 것 같다. 그래서 해동이 발해만의 동쪽. 그러면 보통 우리예요. 그리고 보통 거기를 이제 요동이라고 합니다. 요동. 저기 중국하고 우리나라 국경이 이제 뭐 쓸데없는 소리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국뽕 맞은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다 필요 없고, 이게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여기가 요동이 우리나라 쪽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서가 이제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동성, 양만춘의 요동성,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누구야? 조인성 나오는. 안시성. 맞네. 그건 안시성. 안시성, 요동성, 비사성 해가지고 쭉 이쪽에, 성으로다가 쭉 이렇게 맨 밑에가 이제 비사성까지 해가지고 쭉 다 이렇게. 그래서 요동이라고 하는 게, 요하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문명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황하 문명이 있고, 요 남쪽에 양자강 문명, 그 다음에 이 요하 문명, 이렇게 3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문명권이에요. 예전 고대 문명.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쪽. 그리고 요 바레만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기에 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안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해죠. 서해, 요즘은 이제 황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서해에 아틀란티스가 있었어. 동아시아에 아틀란티스가 있었어.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틀란티스가 옛날에 있었거든. 서해하고 일본까지 다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 빙하 녹을 때, 이게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다 낮은 바다예요. 일본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다가 빙하가 녹으면서 물이 차면서 점점 올라오면 뭐가 남냐면 섬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산이 섬이 되겠지. 뭐 그렇게 안 될까? 문명에 대한 전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요 바레만에 여기에 삼신산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복례방장 영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례방장 영주.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한라산, 무슨 뭐 지리산,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 얘기 아니고, 원래 원판은 이 안에 있어요. 원판 얘기가 여기 안에 있어.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어떤 고대의, 그리고 그걸 이제 선문화라고 합니다. 신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산동반도하고 이만큼이 어떤 신선문화가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 여기가 이렇게 가르쳐줘요. 역사적인 거 보면. 그리고 거기 신선들이 사는데, 그게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진시황 이야기거든요. 진시황 이야기.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나중에 불사약을 구하러, 여러분도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불사약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티타노스 그 얘기 올려줬는데, 그거 되게 재밌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불사는 얻었는데 불로를 못 얻어가지고 계속 늙어가는 이야기. 그 되게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불로불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모르지만 불사만 이루어지면 진짜 피곤하게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전 사람 기준에서 보면 불사를 어느 정도는 얻은 거야. 완전한 불사는 아니지만 약간 사자 불사를 얻었지. 그런데 불로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불편하죠. 그래서 불로가 겸해진 불사를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시황 같이 뭐 다 갖춘 사람이, 그래서 그때 이제 서불이라고도 나오고 서복이라고도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여기 이제 원정대를 보내는 거지. 불사약 원정대. 그 이야기가 차마천의 사기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그게 일종의 대륙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 쪼그라들면서 이게 이제 위험해진 거예요. 이게 흔들리게 된 거야. 그래서 자라 등에다가 저거를 태웠대. 자라를 큰 걸 구해가지고 그 위에 섬이 있는 거야. 그 위에. 그래서 물에 떠내려갈 수가 있대. 자꾸 옮겨 다닌대.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냄새가 나지? 그 서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아주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시황을 속인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기꾼계 뭐 조이팔 뭐 이런 건 게임도 안 됩니다. 그 정도 급이 아닙니다. 조이팔 되게 재밌잖아요. 조이팔 사건 아시죠? 다단계로 사기쳐가지고 중국에서 뼈를 보내왔잖아. 죽었대 이러면서. 근데 그게 뭐 뼈인지 뭔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조이팔 사건 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하는 게 사실은 이 진시황 사건이에요. 서복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사기를 친 게 아니고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뒤에 진시황이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으니까 진시황 49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위험할 것 같다. 그 당시는 이제 다 그 근처에 죽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진시황이 죽으면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가 없거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오래 살게 하는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설들이 있었어요. 원래부터 이런 전설들이. 근데 내가 그걸 찾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군대를 파견하거나 내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니까 아니다. 저거는 자라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섬이기 때문에 이게 옮겨다니고 이래서 찾을 수가 없다. 내비게이션에 안 나온다. 그래서 이동하는데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해외 패키지 여행에 가보면 하는 얘기가 있잖아. 뭐라고 얘기해? 길 잊어버리면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찾는다. 그리고 아리랑을 불러라. 그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움직인다는데 뭐 대상지가. 그래서 자기밖에 못 찾는데. 그래서 3,000명 동남 동료를 보내서 뭐 거기 재밌는 얘기 많은데 다 넘어가고 여기에 그 이상향이 있다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대 문헌에 제법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문명 중에서 어떤 예전에 물 들어오기 전에 무언가가 있었던 거에 대한 사람의 흔적이 아닐까? 그러면 이게 아틀란티스 같이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아틀란티스. 이제 유럽에도 아틀란티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사라진 문명, 사라진 문명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게 그쪽이 아닌가. 그게 바레만이 신성시대는. 근데 지금은 이제 저 신선들,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 하죠. 신선들 다 죽었다.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바다가 이 바다입니다. 우리는 동고서저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은 특별하지 않으면 다 왼쪽으로 가요. 서해로 빠진다고. 동해로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척추가 있잖아. 태백산맥이. 그러니까 동해로 그걸 물이 막 이렇게 거슬러, 물론 한일 펌프를 쓰면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내려가거나 하겠죠. 그런데 중국은 서고 동저형이에요. 서쪽이 높고 동쪽이 지대가 낮아. 그래서 모든 강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네 쪽은 물이 이렇게 빠지고 우리 쪽은 이렇게 빠진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그나마 많이 이렇게 우리가 배출되는 물들을 정화를 하지만 그게 다 뭐 청계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예전에 복개하고 막 이렇게 거의 모든 걸 복개하려고 했었죠. 그게 물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서 막 벌레 생기고 뭐 이러니까 그러던 시절에서 우리도 많이 여기 안 좋은 거를 했고
지금은 중국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랑 비교가 안 되죠. 중국에서 나오는 양은 우리랑은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제일 더러운 어떻게 보면 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공기도 제일 안 좋잖아. 우리도 얘네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오죽하겠어. 이게 거쳐서 일로 올 건데 분명히 이게 공기가 이렇게 오진 않겠지. 그럼 여기는 물도 안 좋고 공기도 안 좋고 신선들 장수하려면 택배로 3다수 배달해 먹어야 돼.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연출이 돼가지고 여기가 지금 고대 문명의 어떠한 뭐 모르겠어요. 뭔가 존재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과학적으로 검증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다 추론해 보면 이 안에 무언가 존재하고 있었어. 그걸 우리가 아는 게 복례 방장 영주라는 삼신산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다 여기서 나와. 여기서 나와. 그리고 여기 있게 원본이 없어진 뒤에 뭐 한라산, 지리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본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없어지니까 짝퉁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요 발해만, 요동 여기에서 동쪽, 발해만의 동쪽. 그럼 우리죠. 예, 그다음 불교에서는 안 좋은 걸 예전부터 무명이라 그랬어요. 무명, 빛이 없다, 밝음이 없다,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을 하면 그건 이제 깨달았다, 어둠을 혁파한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등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선종에서 이 등이 깨달음이라는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전등록하면 등불을 전한 기록. 그러니까 그거는 깨달음이 상속된 이야기 이렇게 보면 돼. 전등록, 속등록, 보등록, 광등록 뭐 이런 책들이 다 있어요. 전부 등자가 들어가. 선종 어록에 이렇게 집대성이 총서. 그러니까 한 사람 책은 예를 들어서 뭐 서산대사가 있어. 그럼 서산대사 문집 뭐 이렇게 뽑아버리면 그건 한 사람 책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큰 스님 문집, 그러면 큰 스님 거는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총서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선종에서 잘 나가는 분들의 어벤져스를 만들어서 총서로 만든 책이 지금 얘기한 그런 책이에요. 속등록, 전등록, 보등록, 광등록 뭐 이런 책들이 다 오등회원 뭐 다 할 거 없이 다 그런 책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전등록이라는 책이에요. 등장하는 인물이 1700분 정도 돼요. 1703분인가 뭐 4분인가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1700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송나라 때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걸 축약해서 엑기스만 싹 뽑은 책이 벼감록, 무문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 게 아니고 총서를 만든 걸로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전등록, 등불을 전한 기록. 그리고 요걸 이제 조금 축약해서 놓은 게, 요걸 축약했다기보다도 이제 편집을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대장경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총서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르려고 했었다면, 저거는 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서 가려 뽑은 명구 백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딱딱딱 추린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한 책이 유명한 게 벼감록.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문관. 그래서 이런 책들을 많이 봅니다. 이제 좀 공부하고 좀 많이 하는 사람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좀 간략하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좋아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석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더 해석을 많이 붙이고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선문염송 뭐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문염송은 이제 고려시대 때 저 송광사의 두 번째가 진각국사 해심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과거형 교재. 예전에는 저런 불교 고려시대 때는 불교도 이렇게 승과라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선종과 교재로 만든 게 선문염송이라는 책이에요. 선문염송이라는 책. 그러니까 선과의 교재. 우리도 그런 걸 하나 만들었으면. 제일 대단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시험 교재 만드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인세가 많이 들어오지. 왜? 시험 교재는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투입돼요.
편집자의 생각이 투입되거든. 그래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주자입니다. 주자가 사서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모든 책들을 집주, 주석을 다 달아요. 그러니까 전과죠, 전과. 참고서. 그러니까 원 텍스트는 있는데 그 텍스트 말고 참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참고서를 만들어서 그게 주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선종에서 그 역할을 했던 게 진가국사 해심이고, 그래서 송광사가 고려 말에 동방 제1도량,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량이다 라는 찬사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교부가 정부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치가 엄청나겠죠. 그 위치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그걸 편집한 사람은 이름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도 지금 그런 작업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한국 불교가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민간이든 종단이든 뭔가 이렇게 어떤 틀을 만들어서 체계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전등이라고 하는 건 이 등불을 전한 기록. 등불을 전한 기록이 이제 역대 전등. 역대로다가 등불을 전했다. 그건 누구냐? 조사들이. 지금 여기는 다 조사 얘기니까. 조사 얘기니까. 그리고 등불을 이렇게 전달한다는 게 예전에 그 얘기가 있어요. 등불이 이제 상징으로 쓰이는 게 어둠을 밝힌다는 것도 있지만 등은 자신을 태워서 남을 밝혀준대. 그거 좋지 않아요? 좋은가? 좋지 않아요? 그런 게 일종의 두 가지가 있죠. 예전에 비유로 나오는 거 보면 등하고 숫돌. 숫돌이 이게 칼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은 희생이지, 어떻게 보면. 초나 이런 거는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혀주는 거고, 숫돌도 자기를 죽이면서 결국 그것에 칼을 갈아주는 거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게 자기에 대한 희생을 통해서 주변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가 의미가 좋은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옮겨 붙어도 손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등불이 초가 있어. 그러면 초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불을 옮겨줬어. 그러면 이쪽에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더 밝아지는 거죠. 밝기는 누적되잖아요. 초 하나 켜는 것보다 두 개 켜는 게 더 밝아지고, 세 개 켜면 더 밝아지고, 뭐 그렇게 되겠죠. 총량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복잡한데, 오가칠종이라는 게 있어요. 오가칠종. 선종이 달마가 뭐 시작을 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그거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대충 건너뛰려 했더니 잠깐만 얘기할게요. 달마, 그 다음에 해가, 이 사람들은 중국 지도에서 보면 이쯤에 숭산파입니다. 숭산파. 숭산에서 교화를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삼조가 달마, 해가, 승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승찬은 신신명을 지은 사람인데 이게 좀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고, 그러면 이분들의 관계성도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게 상당히 불분명한 사람. 제가 선종 전공자입니다. 선불교 전공자예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8월에 졸업하는 거 또 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느 정도 이상 다 커버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승찬, 그 다음에 5조, 4조 도신, 5조 홍인, 이분들은 기주 쌍봉산, 이쪽 좀 남쪽입니다. 여기보다 숭산보다는 좀 남쪽이에요. 숭산이 있는 데는 낙양 쪽이고, 낙양 쪽에 가깝고, 그 다음에 도신홍이는 이거는 기주 쌍봉산에, 기주라는 지역에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동산 서산이라고 하거든. 이분은 서산에서 교화를 폈고, 이 양반은 동산에서 교화를 폈어요. 그래서 이걸 동산법문이라고 합니다. 동산법문. 그리고 요 동산법문에 광동성 쪽에 있었던 이 촌놈이 올라가서 가르침을 받아요. 이쯤 되겠네. 이걸 가르침을 받아. 그게 해능이에요, 해능. 육조 해능.
근데 실제로 지금 선종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있었기 때문에 남종선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 양반이 거의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종은 이 양반이 거의 다 창안했다고. 그러니까 중국 불교에 영웅이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어요. 그게